자,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 용어를 봅시다. 자, 용어 정의에 1번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3조나 9조에 따라 지정되고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을 뭐라 부른다는 뜻이에요? 도시개발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역이란 말을 붙였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기 때문에, 자, 도시개발법,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법 있죠. 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만 사업을 해라 이 뜻이에요.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다른 법이 적용 안 됩니다. 뭐만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도시개발법만 적용한다. 자, 도시개발 사업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줄집니다.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 뜻인데, 자, 봅시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하는 사업이죠. 네. 구역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여기는 별도 기준만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별도 기준으로 도시개발법 있죠. 자, 이 도시개발법에서 따라서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보건, 복지 등등의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단지를 조성하거나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신도시 같은 것을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신도시라는 것은 여러 개의 단지와 시가지가 결합된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신도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이런 기능이 들어간 단지, 주거단지, 산업단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도시개발 사업이고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도 도시개발 사업. 자, 그 다음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인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개발 사업을 많이 해놨어요. 대표적으로 울산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굉장히 많이 했죠. 자, 동구에 가면은 그 현대중공업 들어가 있는 공장 부지 있죠. 전부 다 그는 산업단지로 조성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SK 공장은 전부 다 산업단지 형태로 조성되어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울산에는 자, 여기에 있는 또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행정복합단지 형태로 조성된 것이 윤리에 가면은 울주군청이 났죠. 그것도 이 단지 형태로 조성해놨어요. 자, 그리고 주변에는 보면은 신도시 형태로 조성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은 대부분 다 신도시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데, 가장 신도시 형태로 먼저 조성된 곳이 영남 지역에서는 해운대 신도시 들어봤죠? 예, 지금 한 40년 전에 조성된 곳이고, 그리고 영남 지역에 가장 크게 신도시 형태로 조성한 곳이 양산 물금 신도시예요. 자, 그건 300만 평 규모로 조성해 놨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 정간 신도시, 장유 신도시 들어봤죠? 주변에 이런 신도시 형태로 조성하는 사업도 다 여기 있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했다, 이 뜻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도시개발구역 있죠? 이 도시개발구역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정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규모는 우리가 뒤에 놓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자, 거기에 213쪽에 있죠. 찾았습니까?
박스 안에 보면은 주거지역은 1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도시화를 사용하면 최소 1만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상업지역은 1만 이상, 생산 녹지, 자연 녹지 1만 이상 되어 있죠. 예,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산업단지 형태로 조성할 때 공업지역이었다 하면은 자 3만 이상 규모로 지정해서 해야 이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은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이냐? 주된 업무가 세 가지예요.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에 개발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설치해 줘야 되겠죠. 필요한 대지를 조성하고, 자, 필요한 건축물을 건설해서, 자,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자,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시가지를 조성한다든지,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203쪽 보시면 제3절에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업 절차가 쭉 전개됩니다. 그래서 사업 절차를 써두고 봅시다. 기본 절차부터 써보면은 자,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일을 가지고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대지를 조성하고 건축물을 건설해서 자, 단지나 시가지나 신도시 같은 것을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첫째 단계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이 사업을 할 건지 구역 지정하고 필요한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 이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이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을 개발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시행자가 정해져야 돼요. 두 번째 단계가 시행자는 총 12가지 시행자 중에서 정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공사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공사계획.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구체 공사계획이 작성되면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자, 시행 방식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첫째, 지가가 낮아야 할 수 있죠. 네, 지가 높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드는 비용은 시행자 부담 방식. 자, 그 다음에 이 반대 방식이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은 지가가 높을 때, 자, 사업에 드는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하죠. 그래서 뭐 토지 소유자 부담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는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분할 혼용이 있고 미분할, 자, 미분할 혼용이 있죠. 자, 이렇게 이 절차가 이제 기본 절차예요. 이 기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체계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 체계도 폈습니까? 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했죠.
도시개발구역에서 자 기반시설의 설치, 대조성, 건축물 건설 통해서 단지, 시가지, 신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자 적혀져 있죠. 네. 자 그리고 기본 절차가 있는데 개발계획 수립이란 말 찾았습니까? 네. 그 타이틀 위에다가 요만 썼어요. 사업의 방향 제시라고 씁니다. 위에다 썼어요. 개발계획 수립 위에다가 자 사업의 방향 제시 계획이다.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옆에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돼 있고 또 하살표 들어가면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 위에 12이라고 썼어요. 12가지가 있다. 시행자 위에도. 자 그리고 또 하살표 따라가니까 실시계획 작성인가 고시라고 되어 있죠. 실시계획 위에다 쓰세요. 구체적 공사계획. 자 그리고 하살표 따라가는 사업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수용 사용 방식 옆에는 요 말씀 됩니다. 지가가 낮고 비용은 시행자. 자 그런데 한지 방식 있으면 되죠. 지가 높고 비용은 토지 소유자. 그런데 혼용 방식 옆에는 분할 혼용, 미분할 혼용 이래서 하면 되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본 절차부터 딱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정하고, 자 구역이 지정이 되고 시행자 12가지 중에 정해지겠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공사계획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인가고시 받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 수용 사용 방식은 지가가 낮았을 때 비용을 시행자 부담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고, 한지 방식은 지가가 높을 때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혼용은 분할 혼용이 있고 미분할 혼용이 있다. 기본 절차가 이렇다라는 것부터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 다 썼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가서 자 거기에 203쪽에 자 봅시다. 자, 먼저 개발 계획부터 수립을 해야 되죠. 자, 개발 계획은 사업의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입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인데, 자, 의에 보시면은 개발 계획이란 자 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 전반에 걸친 방향 설정 계획으로 그렇게 줄쳤어요. 그거만 줄치면 됩니다. 신도시의 청사지로 볼 수 있으며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의 헌법적 역할을 한다. 즉 신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개발 계획의 신도시의 헌법적 역할을 한다. 뭐 거창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선거 결과 다 아시죠? 예. 180석이 나왔고 뭐 이래 되는데 헌법만 못 바꾸고 다 바꿉니다. 헌법을 바꾸려면은 200석 이상이 나와야 돼요. 헌법에 뭐 헌법만 못 바꾸고 다 바꾸니까 예. 이 선거 결과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당 복지하겠다는 뜻이죠. 네. 예, 그 뜻입니다. 그래 뭐 이 많은 200석이 나왔다. 바로 헌법 바꾸겠죠, 이 사람들이. 네. 뭐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 바꿔. 예, 막 그러면 막 저부터 어디 가야지. 예. 뭐 부동산 재산 좀 있으면 다 뺏겨야지 뭐. 예.
아마 이제 보유세 어마어마하게 때릴 거예요. 세금만 엄청 때립니다. 예. 그러니까 골치 아프지요. 예. 헌법이란 말이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그러더니 헌법을 바꾸려면 200석 이상이 나와요. 예. 지금 뭐 다 합쳐도 거기 이쪽 180석에 뭐 좀 몇 개 합쳐도 190석밖에 안 되죠. 딱 국민들이 헌법만 못 바꾸게 딱 해줍니다. 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법은 민주당이 다 바꿔봅니다. 다 바꿔보니까 옆에서 견제하고 뭐하고 아무도 안 돼요. 그냥 참 한숨만 푹 보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사실. 예. 조금 결과가 의외의 결과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경우 없었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이 있으면은 항상 국회의원은 야당 쪽에 많이 줬어요. 왜? 견제를 해야 되니까 대통령은. 그게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게 맞는데 이래 되면 이제 견제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뜻은 없고 중개업 쪽에 워낙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게 자격증 따죠. 그래가지고 지금 중개업을 하다가 2017년도부터 정권 바뀌고 난 이후부터 꼬르박고 있습니다. 예. 중개업 자체를 못하니까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렸으니까. 그럼 전국적으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생계는 뒷전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중개업은 당분간 좀 더 힘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딱 자격증 따거든 딱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엎드려 있고 그냥 다시 세상이 바뀔 때까지 다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중개업 자체가 앞으로 상당히 조금 거래 자체가 계속 이 정책으로 밀고 부딪히겠죠. 거래 못하도록 밀고 붙일 거예요. 그러다면은 거래가 안 되면은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 비싼 거 대부분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 10억 이상입니다. 전부 다 보유세 대상이에요. 이제 세금 이제 맞겠지. 경기도 지역 일부도 마찬가지고. 할 수 없죠. 우리는 일단 9억은 넘어가면 보유세 대상이고 지방 9억 안 되죠. 예. 근데 2개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대상이에요. 예, 저는 보유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날 뜨고 싶다. 2개 이상 다주택자는 보유세 대상입니다. 지방은 무조건 금액 관계없이 보유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2개 가지고 있는 분은 보유세 맞을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저도 몇 년 전부터 하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저니까. 예.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아예 안 팔려요. 자, 그래서 지방에는 일단 집값이 9억은 넘어가면 보유세 때리고 아마 5월달 빠르면 5월달부터 아니면 올 하반기 9월달에 세금 나오죠. 그때 아마 전부 다 반영시킬 겁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5월달쯤 되면 100만 원씩 줄 거예요. 100만 원 주면 뭐합니까? 세금으로 그도 갚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견제와 균형의 틀을 어떻습니까? 깨버린 거예요. 예, 그거는 어떤 측에서는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는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자, 그래서 헌법만 못 바꾼다 이 뜻이에요. 자, 개발계획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자, 1번부터 18번까지 사항들이 개발계획에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번에 개발구역의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같은 거. 2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목적, 사업 시행기간. 4번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거, 5번에 시행 방식에 관한 거 등등. 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떤 틀로 이끌어 가겠다 하는 방향을 정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걸 물어보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개발 계획을 다 알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면 딱 정해졌어요. 자, 본문에 다만이란 말 찾았습니까? 그 부분 밑줄 칩니다. 그 부분 물어봐요. 14부터 17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줄 쳤어요. 자, 이 부분을 한 번씩 물어봐요. 그럼 밑에 14, 15, 16, 17 갈로 묶어보시고, 자, 그럼 14, 15, 16, 17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에 넣어라 이 뜻이죠. 자, 그래서 뜻을 알면은 아주 쉬워요. 14번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아닙니까? 밖입니까? 밖에 동그라미 하시고,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은 구역을 지정한 후 천천히 넣어라 이 뜻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했죠. 자, 안에 기반 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됩니까? 바깥에 거 먼저 설치해야 됩니까? 안에 거. 안에 거부터 먼저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안에 어떻게 설치할 건지 정해지고, 그러고 나는데 바깥에 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구역 지정한 후 천천히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 가권, 어권, 자, 그 다음에 양식 어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을 때 그 세부 목록. 자, 권리, 수용 사용해야 할 각종 토지, 건축물, 권리 세부 목록은, 자, 여기 보시다시피 실시계획인 구체적 공사계획 있죠? 이게 만들어져야 어떤 토지 수용하고 어떤 토지 사용할지가 정해지겠죠. 이 구체적 공사계획이 만들어질 때까지 천천히 넣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16번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 주거생활 안정대책. 자,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세입자 파기됩니까? 구역을 여기다라고 지정해야 안에 세입자 파기되겠죠. 그래야 그 세입자가 얼마니까 임대주택 얼마나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역 지정한 후 천천히 들어갑니다. 17번 자,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것도 천천히 들어가는데, 단계적 사업 추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계적 사업을 추진한다. 단계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한다. 더 쉽게 시차를 두고 천천히 추진한다는 것이 단계적 사업 추진입니다. 그럼 시차를 두고서 천천히 추진하니까 당연히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시차를 두고 천천히 넣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역 지정한 후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뜻만 알면 아주 쉬운 건데 뜻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책을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뜻을 알면 당연히 구역 지정한 이후에 계획에 넣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나 개발계획 공모는 다 문제풀이 때 보시면 되고, 자, 밑에 개발계획 수립 시기 및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개발계획에서는 주로 시험에 놓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립 시기예요. 언제 이거 수립할 거냐. 원칙.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전에 자, 수립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수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자, 개발계획을 공모를 한다.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구역을 지정하고 여기 어떻게 개발계획을 만들면 좋을지 공개 모집하면은
그 중에 모집된 것 중에 좋은 거를 선택해서 개발계획 쓰니까 구역 지정을 한 후 계획 수립하는 경우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미개발지.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일 때는 구역을 지정해두고 각종 조사부터 봐야 되겠죠.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조사를 한 후에 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구역 지정한 후 계획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정치 목적. 정치 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 구역 지정해주고 여기 어떻게 도시개발 사업을 할 건지 국민 여론을 들어봐야 되겠죠.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구역 지정한 후 계획 수립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원칙 찾았습니까? 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줄칩니다. 지정하려면 그게 줄치고 지정하려면 하면 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 뜻이에요. 해당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2번 예외. 다만 다음에 자 줄칩니다.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1, 2, 3, 4 찾았습니까? 갈로 묶고 옆에 씁니다. 미개발지. 5번에 씁니다. 옆에 정치 목적이라고 쓰면 돼요. 자, 1번 자연녹지 미개발지죠. 네. 2번에 생산녹지 미개발지죠. 네. 자, 3번에 도시적 외적은 관리 농림 자란경 보전지역이죠. 미개발지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상황공업적 면적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면적의 줄칩니다. 100분의 30 이하인지요. 그럼 100분의 30 이하가 주거상황공업지역이고 거꾸로 100분의 70 이상은 주거상황공업지역이 아니다는 뜻이죠. 미개발지다 이만 전체로.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역 단 갈로 안에 자랑경 보존전 제외하고 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다는 것은 정치 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종시 같은 거. 자, 이런 것은 정치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역을 지정한 후 여론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는 구역 지정한 후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내려가서 시험에 여기서는 주로 묻는 거 그게 네 번째 100분의 30 이하라는 거 있죠. 그걸 주로 물어요. 그래서 주거 상업공업지역 면적합계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인 지역은 구역 지정한 후 계획 수립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어요? 맞아요. 100분의 30 이하는 100분의 20도 들어가죠. 네.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개발계획의 변경, 자, 줄칩니다. 지정권자는 직접의 동그라미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장, 시장, 군수구청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청의 동그라미 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부분은 이런 뜻이에요. 한 지방씩 사업을 위한 자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자 동의를 받아서 해라. 왜? 한 지방씩은 비용 부담을 누가 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하죠. 그래서 한 지방씩 개발계획 수립할 때부터 토지 소유자 비용 부담에 대한 동의부터 받아라. 그래서 대상 토지 면적 자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받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라 이 뜻이에요. 이 한 지방씩이면 동의받아라 이 뜻이에요. 수용 사용 방식 동의받지 않죠. 네. 자, 이 동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지방씩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별도로 시행 규정을 정할 때 자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이때는 동의를 생략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원칙의 줄치입니다. 지정권자는 한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한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 3분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그렇게 줄쳤어요. 한지방식일 땐 비용부담자 동의 받아라 했듯이. 보충학습의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다 버리세요. 시험에는 노느냐? 예, 노입니다. 노는데도 버리세요. 왜? 보면 틀리고 안 보면 맞고. 그래서 공법은 조금 희한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경미한 사항이 수천 개 있어요. 예, 그럼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보고 공부하면은 그분은 10년을 해도 안 돼요. 예. 그래서 공법 같은 경우는 어디 부분에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런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안 보고 맞출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예, 어떻게? 7, 8을 가면 문제풀이 할 때 요령을 가르쳐줍니다. 예. 요런 문제가 실제로 뭐 난주 기출문제 같은 거 풀이 해보면은 이런 문제 있죠? 요 푸는 요령을 딱 가르쳐줘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데도 끝에 단어만 잘 보도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 기법이 있기 때문에 가감하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려라. 말라고 고생을 하면서 그거 봐. 그래도 나는 봐야 되겠다. 내년에 또 오세요. 막 오래 끝내세요. 오래 끝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예외에 찾았습니까? 동의생략이라고 되어 있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한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자, 도시개발 사업의 줄치입니다.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한지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만일 시행자 국가지자체라면 동의생략이라는 뜻이에요. 왜냐? 국가지자체는 한지방식의 사업을 시행자가 되면은 법적으로 시행규정을 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 시행규정 정할 때 동의받아야 되겠죠? 자세한 거 정할 때 동의받지. 이때는 생략해라 했듯이.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동그라미 이번에 동의의 전 5, 6월 달에 보시고. 자, 밑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라 되어 있죠. 그럼 문제풀이 때는 한번 보고 버립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자, 줄칩니다. 개발계획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나 도시군기본계획에 뭐가 돼야 된다? 들어맞도록 부합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광역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다. 예.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가 울산 광역시입니다. 뭐 산도 있고, 자, 이쪽은 또 이렇게 정자 쪽도 있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뭐 도심 형성돼 있고. 자,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 하자 하면 개발이라고, 자, 도시군 기본계획 우리 배웠죠? 네. 뭘 해줘야 됩니까? 방향제시를 합니다. 여기에 개발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개발을 하라고만 기본계획에서 방향제시를 하는데 이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걸 조성하는 개발을 하라고 방향 딱 제시해 주죠. 기본계획 딱 제시해 놨어요. 그럼 여기는 뭐 조성해야 돼요? 신도시에 관한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이 개발계획이, 이 기본계획이 이것보다 훨씬 큰 계획이죠. 여기 어떻게 되도록 맞도록.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방향 제시를 해주면은 자, 여기에 이 신도시 조성하라고 기본계획에서 방향 제시하면 그 자세한 절차는, 그 다음 절차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자, 거기에 6가지 종류 중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이걸 딱 발표해 줍니다. 이게. 그러면은 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것이 이게 실행돼야 되죠. 실행되면서 첫 번째로 딱 하는 것이 이 신도시를 어떻게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뭐 만든다? 개발계획을 만들어요. 그럼 이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다 어떻게 부합되도록 만들어놔야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복합 기능을 갖는 도시 규모다라고 내가 했죠. 줄칩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자, 100만 평을 말합니다. 100만 평. 자, 이상인 도시개발 구역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라. 즉 복합 기능이 들어가도록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개발계획 작성 기준 방법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저기에 있는 1단계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체계도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 체계도 폈습니까? 개발계획의 수립이란 타이틀이 있죠. 자, 수립권자 찾았습니까? 수립권자 옆에는 이렇습니다. 지정권자라고 썼어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이걸 수립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수립 시기라고 되어 있죠. 찾았어요. 자, 수립 시기 이래 되어 있고, 자, 밑에는 이렇게 씁니다. 원칙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이라고 쓰면 돼요. 지정 전. 예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 자, 지정 후. 그게 딱 두 줄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지정 후 이렇게 쓰시고 왼편으로 예외를 이렇게 하살표. 왼편 하살표하고 이렇게. 자, 첫째 공모할 때 그렇죠. 공모. 또 미개발지. 미개발지의 주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이 전체 면적의 얼마이야? 100분의 30이야. 그 다음에 정치 목적이라고 왼편에다 쓰면 돼요. 공모, 미개발지. 미개발지에는 갈로 열고 주상공이 전체 면적이 얼마? 100분의 30 이하. 그리고 정치 목적. 그렇게 왼편에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썼습니까? 자, 그 밑에 한지방식의 동의라고 들어가 있죠. 자, 그거는 요 말 쓰면 돼요. 요 말. 자, 한지방식의 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받는데, 자, 동의 하살표 하시고 토지 면적 얼마 이상? 3분의 이상 소유자.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자, 그 한지방식 동의 밑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고, 생략할 수도 있죠. 시행자 누굴 때 국가 지자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 썼어요. 개발계획 관한 거. 그러니까 시험은 주로 여기 놓으면은 요거 두 개 묻습니다. 수립 시기하고 한지방식의 사업을 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받는 거 있죠. 요거 두 개만 해요. 자, 다 썼어요. 이제 교재로 또 갑시다. 208쪽에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해서 이제 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서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이 지정권자를 알아야 된다. 지정권자. 그래서 지정권자는 첫째 시도지사인데 이 시도지사 안에는 특별자치시장이 안 들어갑니다. 예. 자, 그리고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고, 자, 그다음 국토교통장관도 지정할 수 있죠. 단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도지사 하면은 울산광역시장 같은 사람, 경상남도 도지사 같은 사람. 자, 울산광역시에서 자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할 때는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다는 뜻이죠. 네.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자, 그다음에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리고 도지역에 시군지역에서는 누가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단 대도시장, 뭐 창원시나 저 서울 경기지역의 수원시 같은 데나 뭐 여기에 김해시 같은 이런 큰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장도 직접 지정할 수 있죠. 그럼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한 사유가 5가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원칙에 보시면은 줄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줄쳤습니까? 시도지사 위에 씁니다. 특시 X라고 썼어요.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은 지금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 세종시는 도시개발 사업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3단계까지 가야 돼요. 3단계까지. 예정은 3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 돼가 있고 2단계, 3단계가 끝나면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끝난다면은 서울시 크기 말해집니다. 예상 인구는 500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서울시 인구 절반이 내려와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서울시 절반이 내려가면은 서울시에는 이제 조금 과밀화된 것이 해소되겠죠. 네. 예,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값도 그때는 안정될 거고, 세월이 지나면은 자동 안정되게 돼서 인구가 빠져나가 버리면. 자, 그래서 세종시는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장관이 가지고 있지 특별자치시장이 없습니다. 자, 거기에 이번에 2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에 걸칠 경우 도시개발 지정권자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이 2 이상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칠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줄칩니다.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 행정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협의해서 정하라.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정해준다? 국토교통장관이 정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자, 울산광역시에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양산시하고 경계도에 드는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관할 문제 때문에 서로 복잡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여러 행정에 걸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부산 영남, 이 영남 쪽에 보세요. 양산 물금 신도시는 양산시 안에서만 했죠. 정관은 부산시 안에서만, 장문은 김해시 안에서만. 자,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옆에 행정구에 걸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세종시만큼은 3개를 걸쳐서요. 공주시, 영기군, 청문을 걸쳤단 말이에요. 그건 아예 누가 딱 쥐고 있습니까, 권한을? 그러니까 그는 국토교통장관이 국가에서 할 때는 3개, 4개 걸쳐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예. 왜? 국토교통장관이 알아서 다 해버리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여러 행정을 걸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외에 가서 국토교통장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자, 5가지 지정사유 갈로 묶어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해라. 그게 지금 오늘날 세종시예요. 자, 그 다음 2번째, 관계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해라. 자,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장관을 말합니다. 그 장관이 요청하면은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합니다. 그걸 잘 틀리게 내니까 주의해야 돼요.
자, 만일에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 지정한다면 틀리겠죠? 네.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3번 대통령이 제한 공공기관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기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4번 둘 이상 시도 대도시 행정에 걸쳤을 때 협의가 성립되자면 아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앞에서 봤죠. 네. 자, 5번째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자, 시험에 한 3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는데 3번 나올 때마다 다 답이 2번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라는 걸 자꾸 고쳐요. 아셨습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은 반드시 장관이라 했죠. 장관이 요청할 때 지정합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처음에 시장군수 요청한다. 틀리겠죠? 지방공사 사장이 요청한다. 틀리겠죠? 한국토주택공사 사장이 요청한다. 이렇게 3번 나왔습니다. 장관이 아니면 요청할 수가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 그렇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이 있고, 자, 그 3번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 있죠. 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지정권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좀 부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정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서 크게 요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행정청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안은 비행정청. 자, 그래서 요청이란 말이 있다는 것은 행정청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지정권자에게 지정 부탁한다는 뜻이에요. 요청은 누가 쓴다? 행정청. 제안은 비행정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사람은 행정청이죠. 네. 도시개발구역을 자기 관내해야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뭘 합니까?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울주군이 군청이 여기 옥동에 있다가 저 윤리로 넘어갔죠.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야 됩니다. 울주군청이 군수가 울산광시장에 뭐 했다는 거예요? 요청해서 지정이 됐다 했듯이. 예.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사유 중에 중앙행정기관은 장관이 했죠. 네. 자,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요청한다 했듯이. 자, 제안은 비행정청에 쓴 거예요.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데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 이때 제한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국가지자체는 왜 제한을 못하느냐. 국가지자체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요청을 써야 되고 조합은 왜 제한하느냐.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어야 설립됩니다. 그래서 지정 제한할 때는 설립 전이겠죠. 그래서 제한을 못해요. 그 국가 자체를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전부 다 비행정청입니다.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한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울산광역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있겠죠. 거기 공사니까 공기업이죠. 자, 행정청은 아닌데 비행정청으로서 시행자가 됩니다. 자, 울주군청에 너무 협소하고 지은 지 오래되니까 저걸 맹길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 지방공사가 울주군청 군수에게 자, 군청을 이전하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윤리 쪽에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군수가 들어보니까 괜찮죠. 그럼 군수는 자, 울산광시장이 뭐 합니까? 요청해서 지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자,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에게 옆에 씁니다. 행정청이라 쓰면 돼요. 자, 줄칩니다. 시장, 대도시장 제외하고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로 떼놓으시고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한 후 줄칩니다. 시도지사에게 도시계획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도시계획구역 지정 제한 끝에 옆에 씁니다. 비행정청이라 쓰시고 자, 원칙에 자, 줄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의한 시행자라 되어 있죠. 자, 그 갈로 떼놓으시고 자,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줄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지역이 둘 이상 시군구 행정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되는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해라. 그래서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가 시고, 자, 여기가 군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구역 지정을 자, 제한하려고 합니다. 시는 이만큼 포함되어 있고, 구는 요만큼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제한서를 어디다 내라는 겁니까? 포함되는 면적이 큰 게 시 쪽이 크죠? 그러면 시에다 제한서를 제출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배해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뭐 대통령이라는 공공기관 직무출입기관장이 30만 정도 이상으로 국가와 밀접한 관련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직접 제안도 되죠. 그럼 직접 지정해 줍니다. 지정 제한 전 동의. 자, 토지 소유자 또는 민간사업 시행자, 그냥 민간사업 시행자 그게만 둘치고 민간의 사업 시행자가 가로 떼놓으시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할 때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왜? 제한권을 남발한단 말이에요. 민간에서는 지가 볼 때 사업성이 좀 있다. 자, 아무 제한 없이 제한하면 안 되겠죠. 민간에서 제한할 때는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았어? 3분의 2 동의받아서 제한해라 이 뜻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서 제한 내용 수용 여부 봅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 내용의 자, 줄칩니다.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 제한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과 자, 협의를 지연드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연장할 수도 있어요. 제한자의 비용 부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전부 일부를 줄칩니다. 비용 전부 일부를 제한자의 부담을 시킬 수 있죠. 꼭 시키는 거 아니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지정 절차부터 또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 자, 요거는 주면 안 됩니다. 이쪽은. 요쪽만 주세요.